가장 그 5호선과 9호선 중간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진짜 골든 물량, 최고로 좋은 단지 내 상가의 입지를 자랑하는 포레온 365 의원이 보이는, 그 다음에 CU가 보이는 7평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 자리 스테이션 5는 이제 뭐 10평, 12평 요러니까 평당 100씩 하면 1200 되죠. 여기 7평짜리거든요. 7.45, 6평 뭐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저 자리, 제가 이제 먼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7평에 700짜리 여전히 공실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메인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저기가 원래 이제 마트가 개점하기로 돼 있다가 CU로 이제 바뀐, 뭐 CU 자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약국은 위에 이제 의원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무난한 것과 인기 있는 걸 다 섞었네요. 내과, 소아청소년, 이비인후과. 여기 아이들 많거든요. 30, 40대 전문 분들이, 부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뇌과, 소아청소년,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포지셔닝이고, 피부과 비만 클리닉이 요즘 인기 좋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중년 이상의 분들, 좀 소득이 좋거나 전문직인 중년 이상의 분들이 피부과나 비만 클리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레온 365. 근데 여기서 나온 처방전으로 저 약국이 유지가 될까요? 여기 자리가 한 500 잡고, 500에서 600 잡고, 처방전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너 자리 공실. 그래서 저 약국의 성편은 이제 옆으로 다른 병의원을 또 유치해야 되겠죠. 근데 어떨지 모르겠네. 치과, 뭐 더 들어오려면 이제 치과 정도 있고, 저기가 이제 왜 여기와 여기는 지금 한 몸이거든요. 저거 이게 들어와서 저걸 유치했는지 저게 들어와서 이걸 유치했는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유사업종으로 유치하는 건 조금 안 될 테고, 치과나 다른 것들을 넣어서 제가 보기엔 저거 하나 가지고 여기 월세 감당하고 인건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영업하실 것 같고. 그래서 7평에 700은 여전히 공실인 곳이 있네요. 양 사이드로. 여기하고 저기. 역시 예상했던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7평에 700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정말 예상됐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옛말에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랬잖아요. 보시면 물론 건널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건널목 앞에 있어서 좋아. 근데 뭐가 있어요? 단차가 있잖아.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되네. 그래서 동선이 갈리죠. 왜? 이렇게 내려가는 저분이 저기에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6, 7개 되는 계단을 이용해서 가려면은, 그러니까 동선이 갈리게 단지 내 상가를 배치했어요. 저거는 저걸 까거나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높낮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높아요. 그래서 약간은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고차가 계단으로 있고, 평당 100만 원을 받으려면 저 정도의 계단은 없어야 돼요. 아무리 건널목이 있고 12,000세대 메인으로 가는 기본 조건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핸디캡이죠.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700이 아니라 한 300-400대로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실이 한동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분위기가 이렇고, 지금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 분위기만 살피고 스테이션 9으로 가서 어떤지 분위기 얼마나 채워졌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둔천 오륜역 앞에 바로 연결되는 포레온 스테이션 9. 변화가 없네요. 메가. 여기 평당 100만 원짜리입니다. 7평에 지금 700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도 여전히 공실이고요. 여기 동선을 구분 주려고 이렇게, 야, 이게
이거 상가에 산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나와서 단지 내로 이렇게 들어가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올파포 둔파포 땅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기와 여기를 이렇게 구분 지어 놨네요. 와, 이거는 왜 이거 없어야 불편하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통행에 보행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이. 야, 이거는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어떤 자기들의 영향권과 자기들만의 것을 좀 차별화하겠다. 원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3m, 여기도 2m 50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건 이제 공공보행성 차원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거죠. 뭐 미관직으로 하면 3m에서 5m까지도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인도가 기존에 원도심일 때는 인도가 좁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런 자전거 보행로를 인도에서 양보했잖아요. 이건 공공성이죠.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한 거기에 가운데 또 화단, 그래서 2m 이상을 인도를 양보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건축물을 한 2m 이상, 2m 50 정도 후퇴시켜서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하게 하는 거죠. 저 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 들어갈 소지가 크죠. 왜? 보행권과 공공성, 원래 이제 역중심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이런 개발을 하면서 역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 통행에 지장을 안 주고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건, 야. 어쨌든, 야, 매가 좋네요. 매가만 좋습니다, 지금. 매가 7평. 근데 708려면 임대료가 아시겠지만 이제 3일 매출이거든요. 3일 매출에서 임대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0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드브리를 얼마나 줬느냐. 다공실이죠. 약국 같은 100개 빼고, 저거 세븐 편의점, 그쵸?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편의점하고 약국 빼고 지금 다공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단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단차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저항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 여가 조건은 빼고 비싸. 여긴 단지 안에 또 기둥도 있네요, 상가 안에. 이런 내부의 구조적 조건도 별로야. 그런데 임대료는 되게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나요. 저 위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스테이션 9 마무리하도록 하죠. 스테이션 9을 전체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스테이션 9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이제 좁혀왔죠. 간판이 붙어 있지 않는 자리는 전부 공실이기 때문에 다 공실이죠. 그죠? 다 공실입니다. 저 안쪽이 오히려 이 상가 말고 이렇게 대로변에 노출된 상가 말고 단지 내 노출된 반대편의 상가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담지 못할 것 같은데, 그쪽이 오히려 조건이나 가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9에도 아이디헤어가 2층에 있네요. 아까 스테이션 5의 지하 2층에 아이디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신 것처럼 2층에, 이게 이제 이 도로 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건축되기 전에 1, 2, 3단지가 구분되어 있었고, 독립된 단지들에 연결되는 이제 공공도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단지 하나로 이제 통합하면서 관통로 도로를 이제 그대로 둔 거고, 요거는 이제 공공보행성과 워낙 큰 단지고 원래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래도 요 개방형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뭐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단지 내 분들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개방형이 아닌 비개방형으로 좀 돌리고자 하는 의지를 비췄고, 이쪽 강동구 쪽에서는 이제 원래 개방형이었고 공공
의미가 강한 도로인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는 없는 공공성도 확충하거나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내 상가에 뭐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주민센터와 관련된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공공성이 좀 더 강화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시설만을 딱 집어서 공공성이 아닌 왜 단지 내 여러 가지 외부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 트러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통 출입문 주변으로 양쪽이 단차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한쪽에는 부동산이 있고 한쪽에는 아직 공실, 편의점이 저 자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버스 정류장 뒤로 이제 편의점이 들어왔죠. 저 편의점은 임대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사에서 지원이 많을 겁니다. 지원이 많다는 건 각종 행사, 1+1, 뭐 2+1 이런 식의 이벤트성 행사를 꾸준히 해서, 왜? 들어갈 때 자체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무리라는 걸 알고 그것을 커버하고 수익을 내려면은, 왜 저기서 1, 2년 못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븐일레븐 진출하면서 이제 파격적인 조건 지원을 좀 약속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데가 1매출 1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저런 데는 제가 보기엔 1매출 150, 200은 찍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남는 게 점주가 가져가시는 게, 저게 이제 본사 직영인지 대리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시면 학원들하고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사이드에 있고 가운데는 이제 병의원들이 있죠. 예뻐지는 살롱, 뭐 피부 미용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약국도 좀 있고, 그리고는 앞쪽으로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요 관통로 뒤쪽으로가 싸고, 분양가 임대료가 싸고, 요 관통로 중심으로 앞쪽이 높게, 왜? 뭐가 있어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앞쪽이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앞쪽으로는 높은 임대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오죠. 와, 저는 저 단차, 참 높은 임대료 역세권에 아쉽네요. 그러니까 약간 평탄 작업을 좀 더 해서 약간만 더 낮추면 어땠을까. 한 1, 20cm 낮춰가지고 저 단차를 최대한으로 없애거나, 이렇게 경사도 있게 계단으로 하지 말고 이 약국 자리라든가 그 옆자리는 약간 이렇게 경사도 있는 인도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저런 계단이 동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그 측면에서는 아쉽네요. 어쨌든 처음 지난번에 영상 찍었을 때 평당 100만원 하는 메가 자리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커피숍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너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보이는 프리미엄급의 커피 브랜드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 밀착형 위주로만 채워지는데, 그 생활 밀착형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12,000세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과 입지 이런 것 상으로는 임대료를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션 5 30-40%, 9은 한 40% 이상을 좀 낮춰야 어느 정도 유지관리와 전체적인 회전, 그러니까 매출과 임대료, 그 다음에 가져가는 순이익,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내 상가 뭐 최고의 입지, 최고의 규모, 그 다음에 최고의 공공, 그 다음에 단지 내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조금 띄워진 게 아닌가. 물론 이 단지 내 상가 분양의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대행사가 들어왔고, 그 대행사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시행 쪽과 높은 계약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단지 내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잡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손이 한번 타고, 그 손이 탄 게 고스란히 높은 분양가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최소 30-40%는 좀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도 5억 7억 이렇게 돼버리면 한 달에 이자가 200-300씩 나갈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자, 배터리가 지금 10%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삑삑대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둔천 포레온에 관한 영상은 마무리하고, 환안 낮에 와서 한번 또 변화된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둔천 포레온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